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트레이드 데스크 미국 주식 이제 두 번째인데 경쟁자가 이제 뭐 빅테크가 이제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고 그 중에서 아마존이에요. 그래서 TTD가 속한 독립형 개방형 인터넷 오픈웹의 가장 큰 숙적은 구글과 아마존 같은 빅테크다. 근데 이제 특히 아마존 어, 월드 가든 폐쇄형 생태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구글은 이제 전 세계 DSP 시장의 압도적 1위고 크롬 브라우저 유튜브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DSP 얘가 이제 직접적이죠. 프라임 비디오 광고 요금제를 강제 전환하면서 커넥트 TV 시장의 새로운 포식자로 급부상했다. 그 대형 브랜드주들의 예산이 TTD가 아닌 아마존 DSP로 대거 흡수되는 중이다. 그 앱너비는 돈의 냄새를 쫓는 수급의 파괴자다. 원래 이제 모바일 게임 쪽에서 했었는데 6월에 이제 이커머스를 전면 개방을 한다. AI 엔진을 이제 개발해서 뭐 에이전틱 AI를 이제 탑재한 거겠죠. 일반 쇼핑 및 웹 이커머스 광고들을 흡수하는 셀프 서브 시스템을 6월 글로벌 전면 오픈한다. 6월이니까 오픈했겠죠. 그리고 퍼포먼스 예산을 잠식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장 이제 매출에 도움이 되는 그거를 한다는 거죠. 크리테오는 이제 오픈 AI가 이제 제휴를 맺었는데 어, 3월 오픈 AI가 챗 GPT 내 광고 파트너로 TTD 이제 트레이드 데스크를 한다는 루머가 돌았었는데 결국 크리테오를 낙점했고 사실상 이제 이거는 어, TTD 입장에서는 물 건너갔고 근데 이제 유통사들의 확실한 구매 이력 데이터를 쥐고 있는 게 이제 이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마트 등과 협력하려는 리테일 데이터 결합 커넥티드 TV 영역에서 비교 우위 경쟁자다. 그래서 구글, 아마존은 독점 플랫폼의 결제 데이터다. 완전 커넥티드 TV 광고 시장 예산을 원천 독식하다. 위험도 상이고 앱너빈, 어, 엑손 2.0 AI 성과형 광고. 그래서 6월 이커머스 확장으로 이제 유통 쪽 브랜드 예산 이탈 유도. 그래서 크리테어는 이제 리테일 쪽이다. 그 유통 쪽. 유통사 쇼핑 광고, 랩노비는 모바일에서 이제 확장을 하고 있고, 빅테크가 가장 위협적인데 생태계 통제권을 쥐고 있다. 어, 유튜브, 인스타나 프라임 비디오 같은 플랫폼을 소유하고 광고판을 직접 돌리는 월드 가든이다. 폐쇄형 정원이다. 그래서 규칙 제정자의 횡포다. 애플처럼 애플이 스마트폰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바꾸거나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의 쿠키 지원을 전면 중단하면 이게 타격이 있다. 그래서 아마존이 올해 프리미엄 스트리밍인 프라임 비디오의 가입자들을 광고 요금제로 강제 전환하면서 자체 DSP로만 광고를 구매하게 통제했을 때 타격이 너무 컸다는 거죠. 그리고 1차 데이터에 압도적 격차가 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실제 결제 이력과 배송지 주소를 갖고 있다. 구글은 이제 더 검색 기록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날 것 그대로의 1차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이제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중소형 3사는 뭐 앱너빈한테 이제 수급을 좀 뺏기는 것도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 근본적으로는 빅테크의 공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회사들이다. 오픈앱 연합군이다. 오픈앱 생태계의 상호 보완적 공생관계다. 그래서 빅테크는 생태계의 지배자다. 독립형 3사는 개방형 생태계 대표다.
빅테크의 정책 변경 및 데이터 통제가 이제 너무 컸다는 거죠. 근데 물론 거기서 이제 그런 이제 악재에 대응을 해버리면은 이제 새로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이제 재평가가 되겠죠. 구글과 아마존이 장악한 폐쇄형 광고 시장의 점유율을 이 3사가 연합하여 얼마나 뺏어올 수 있냐. 이게 이제 뭐 템버거든 뭐 5배를 찍던 이제 여기에 달린 거죠.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추락을 한 게 언제냐면 성장 정점은 25년 1Q다. 근데 4Q 24년 4Q부터 이제 정점이 이제 1Q인데 25년 1Q 2Q부터 떨어졌죠. 18.0, 17.7, 14.4, 11.9. 그 2Q는 한 자리까지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가치주 밸류까지 떨어진 거고 뭐 현재 실적으로만 보면 적정가라고 이제 봐야겠죠. 음, 그래 매출 둔화를 촉발한 세 가지 구체적 계기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폐쇄형 링 전환, TTD를 통하지 말고 무조건 아마존 DSP만 써라. 너무 컸죠.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 CEO의 언포스트 에라 실체 고백을 했다. 내부의 운영적 실책과 대행사들과의 수수료 조율 미스다. 단가 협상에서 주도권을 빼앗기 시작했다. 대형 소비재 기업들과 글로벌 완성업체들이 매크로 불확실성을 이유로 광고 예산을 삭감을 했다. 지금 이제 K 이코노미라고 하죠. AI 생태계에 속한 기업들, 뭐 빅테크는 실적이 대체로 좋지만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뭐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언제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는데 TTD의 광고를 쓰는 것보다 딱딱 성과형 광고에 앱너빈을 썼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 독점 전환이 타격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 및 광고 트렌드 급변 그래서 앱너빈 거를 이제 성과형 퍼포먼스 광고를 썼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대형 에이전시들과의 단가 협상 그 다음에 구글 이 쿠키 페이지 노이즈 근데 이거는 이제 상존하던 리스크였으면 UID 2.0으로 방어해내고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아마존이라는 거대 건물주가 TTD의 핵심 상권인 커넥티드 TV 영역을 빼앗아 직접 장사를 시작한 게 가장 컸다. 근데 이제 경기도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코어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극복을 하겠다 이거겠죠. 그래서 아마존의 앞마당에서 고객 가로채기를 하고 있다. 아마존의 이제 광고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대형 브랜드주들을 TTD 플랫폼으로 다시 탈환하는 조인트 비즈니스 플랜을 성공하고 시작했다. 근데 이제 아마존의 그 단점이 그거죠. 물건을 파는 데는 최고지만 광고주에게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속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TTD가 UID 2.0과 투명성을 무기로 전년 대비 55% 계약을 늘렸다. 조인트 비즈니스 플랜은 이제 2개 이상의 기업이 서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동 매출 목표와 마케팅 전략을 쌓는 거다. 아마존의 아킬레스건은 블랙박스 영업이다. 광고주가 수백억 원을 태워도 어떤 유저가 정확히 어떤 경로를 거쳐 유입되었는지 세부 데이터를 투명하게 주지 않는다. 이제 어떤 일종의 횡포죠. 근데 이제 강자니까. 그 다음에 글로벌 제약사의 딜레마. 글로벌 대형 제약사나 생필품 브랜드들은 아마존 웹사이트 안에서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오프라인에 수많은 경로로 장사를 한다. 그래서 아마존에서만 갇혀서 효율을 측정하는 거는 좀 별로다. 그 TTD 빈집 털기 전략 UID 2.0
그래서 이 데이터 이걸로 이제 계약이 이제 늘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실적이 바로 좋아지는 거냐? EQ가 매출 탑라인은 좋아지지만 바텀라인 순이익은 그 투자 비용 때문에 어 그래서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최소한 어 충족을 할 거다. 비트할 수도 있고. 바텀라인은 TTD 플랫폼 대형 고객이 돌아오니까 트래픽과 데이터 처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4세대 AI 코어를 구동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뭐 이제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투자를 많이 해서 대형 고객사 탈원으로 매출 체력이 회복됐으면 이제 3, 4분기에 코어 AI가 전면 개방되어 비용이 들지 않는 중소형 셀프 서브 광고까지 가세하면 이제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도어대시까지 같이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도어대시도 이제 하반기면 좋아진다고 하는데 뭐 한번 이제 진짜 말이 그 사람들 말이 이제 지켜지나 한번 봐야겠죠. 그 다음에 해결책 두 번째는 대행사 패시가 코어 에이전트 AI 도입이다. 대형 광고 대행사가 프로그램을 돌려줘야지만 매출이 일어나는 구조였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단가 인하 압박이 있으면 당했다. 근데 이제 4월 5일에 전격 도입한 무기가 엔스로픽의 코어 에이전트.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게 들어간 거예요. 광고 세팅과 타겟팅 과정을 에이전틱 AI가 다 알아서 해준다. 그러니까 거기 뭐 HTS 접속하듯이 접속해서 하는 건데 에이전시가 끼지 않으면 이제 그게 설정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복잡한 대행사 기술자 없이도 중소형 쇼핑몰이나 일반 브랜드주들이 TTD에 직접 들어와 돈을 쓸 수 있는 셀프 서브. 대행사랑 중간 유통사항을 패싱하고 광고주가 직접 AI 프로그램을 돌린다. 그러니까 에이전틱 AI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또 하나는 FCF가 전년 대비 20%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여력이 또 있다는 거죠. 매입 한도만 14억 빌리언이 있다. 14억, 1.4 빌리언이죠. 14 빌리언이 아니라. 그래서 6월 달에 앱너빈이 이커머스 전면 개방을 하게 되면 업계 전반에 AI 성과형 광고 수급 리밸런싱을 한다. 그러니까 얘네만 좋은 게 아니라 이제 TTD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Q에 TTD 코카이에 이제 비용이 선제적으로 집행됐으니까 이제 마진율이 좋아진다. 매출을 늘려놨으니까 이제 마진율이 반등하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존 물량을 빼앗아 오지 못해도 상관없다. 아마존 외부의 오픈 웹에서 고객 지출액을 114%씩 늘리는 다이렉트 개혁을 따내고 있고 코어 에이전트로 중소형 광고주들을 흡수하여 그 다음에 이전에 가까운 자사주. 이거는 이제 아마존이 이제 데이터 공개를 안 하는 거에 반발하는 좀 큰 기업에서 이제 따왔다는 거죠. 근데 코어 에이전트로 중소형 광고주 흡수하고 이거 말대로 하면 이제 좋은 건데 대아마존 반격 카드는 오픈 패스로 중간 마진을 파괴한다. 광고주 TTD, 뭐 구글 SSP 이런 복잡한 유통 단계를 거치는데 그러니까 구글, 아마존 여기서 이제 구글을 얘기하는 거죠. 구글한테 수수료를 내는 거죠. 근데 구글의 SSP를 완전히 패싱하고 TTD가 언론사 미디어와의 직접 광고판을 거래한다. 그러니까 중소형 언론사 및 미디어들은 구글, 아마존의 독점 형평에 지쳐 수수료 때문인 거죠. 오픈패스 연합으로 대거 합류하고 있고 두 자리 이상의 광고 효율을 증명해내고 있다. 그럼 뭐가 문제냐? 구글 서플라이 사이드 플랫폼인가요? 구글 SSP가 15-20%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오픈패스는 1.5%는 파격적인 수수료만 부과하겠다. 그거죠.
그 CPM은 이제 광고가 1000번 노출될 때의 단가인데, TTD 비즈니스 핵심은 AI와 직거래를 통해 비싼 CPM 단가를 정밀하게 통제하고 효율을 극대화하여 광고주의 돈을 아껴준다는 것이다. DSP 다시 정리하면 한마디로 이거죠. 광고판을 최적화로 사기 위해 켜는 프로그램이다. 광고주를 위해서. SSP는 뭐냐? 서플라이 사이드 플랫폼이다. 뭐 언론사나 미디어들이 이제 걔들 비싸게 팔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그 대표적인 게 구글 애드 매니저. 근데 이제 이 횡포가 있었다는 거죠. 경기 영향에 대한 대응은 UID 2.0 기반의 리테일 데이터 동맹이다. 아마존은 자사 쇼핑몰 데이터만 유일한 무기로 쓰지만 TTD는 이제 유통사, 월마트, 타겟, 메이시스의 구매 데이터를 한 곳에 모이는 리테일 미디어 동맹을 맺었고 UID 2.0, 구글 크롬 쿠키가 막히더라도 이메일 기반 대체 식별 체계 UID 2.0을 통해서 지난주 오프라인 마트에서 기저귀를 산 사람을 정확히 추적해서 거실 스마트폰 TV로 광고를 띄워준다.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광고를 줄이고 이제 당장 살 사람에게만 정밀 타겟팅을 한다는 거죠. 광고 트렌드 급변, 성과형이라는 거. 코어 에이전트 AI 도입. 오늘 밤 결제를 유도하는 성과형 AI 광고, 앱러빙 스타일. 에이전트 AI를 도입한다. 엔트로픽의 클로즈를 기반으로. 그래서 광고주가 복잡하게 타겟팅을 세팅할 필요 없이 AI 에이전트가 관객 전략, 소리포토, 캠페인 배포, 예산 실시간 리밸런싱, 트러블 슈팅까지 다 해준다. 이거를 이제 뭐 WPP나 뭐 그런 뭐였죠? 뭐 다른 광고 에이전시들이 했다는 거죠. TTD 시스템을 접속해서. 근데 이제 그걸 패싱한다는 거죠. 에이전틱 AI를 도입하면서. 그래서 TTD를 다룰 수 있어서 대형 에이전시가 단가 압박에 시달렸으나 AI 도입으로 플랫폼 장벽이 낮아져. 그래 진짜로 이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굉장히 크게 갈 수가 있다. 실적도 좋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존의 커넥트 TV 지면 독점은 오픈 패스와 직거래 라인 중간 통행세 무력화 이제 수수료를 이제 줄여주는 거죠. 경기 둔화로 인한 예산 삭감은 UID 2.0과 리테일 미디어 연합 데이터 유통사들 낭비 없는 초정밀 타겟팅으로 단가 방어 성과형 AI 광고로의 트렌드 급변 코어 에이전트와 퍼포먼스 모두 다 그래서 오픈 패스로 유통 구조를 혁신하고 AI 에이전트를 도입한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주가가 지금 대폭락을 해갖고 EWI가 대폭락을 했죠. 그래서 이거 할 땐가 약간 고민을 했는데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저는 뭐 10배를 목표로 보고 있는데 2배도 좋고 뭐 5배도 좋고 그러니까 내용이 뭐 나쁘지 않고요. 일단 현재의 핵심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내부자 대표이사가 2천억이나 샀다. 물론 이제 내부자가 판 것도 좀 꽤 있어요. 계속 공시가 나오는데 근데 대부분이 이제 사전 계획 매도고요. 미국은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자가 매도했다고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주식으로 보상을 많이 해주니까. 그 다음이 그 FCF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했고 추가 자사주 매입이 여력이 크고 다음 분기에도 뭐 현금 흐름이 이제 계속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주가가 무한정으로 떨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기업들은 이제 원래 그렇다.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호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공매도가 15%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좀 공부해 보니까 나름 길을 찾고 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계속 실적을 보면서 판단할 생각이고, 뭐 여전히 이제 주가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분할 매수하면서 좀 많이 샀다 그러면 이제 BEP에서 비중 조절하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